안녕하세요. 하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 지금 총선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쇄신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체 고민들을 하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어제 오늘 몇몇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제 좀 그 민주당의 어떤 반성을 좀 담아가지고 입장들을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전혀 맥락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급히 여러분과 좀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짧게 좀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요, 갑자기 조국 의원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김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갑자기 조국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조국 장관을 너무 옹호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때 참패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무 갑작스럽고 뜻밖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핵심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래, 지난 총선 때 그때는 왜 민주당이 압승했죠? 그때도 조국 이슈가 없었나요? 그럼 그때 이긴 건 조국 탓이에요? 왜 그땐 얘기를 안 해? 아니, 너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이기면은 자기들 덕이고, 선거에서 지면 다 조국 탓이래. 와, 저는 이거 매우 불편합니다.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광고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전용기,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이 5명이 갑자기 9일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고 반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야? 아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의 이야기가 별로 이슈가 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야? 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국 이슈가요, 지난 1년간에만 있었습니까? 벌써 한 2년 가까이 돼가는 1년 6개월 가까이 되는 이슈예요. 지난 총선 이전부터 있었다고. 그럼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가 뭔데 그러면? 에? 그건 그냥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너무하잖아. 에? 왜 갑자기 조국 장관을 끌고 나오는데, 지난 1년 동안 조국 장관이 민주당의 당대표였어요? 이낙연 씨가 당대표 아니었어요. 에? 지금 이번에 이번 지방선거, 에? 책임을 왜 이낙연 대표가 다 져야지,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조국 장관을 끌고 나오는데. 아니, 그리고 어떤 여론에서 야, 민주당 검찰개혁 해도 너무했어. 예. 이제 그만해. 니네 심판할 거야.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까? 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 초선 의원들 이 5명 이거 누가 이런 생각 갖다 준 거예요? 아니, 장경태 의원은 저랑 며칠 전에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까지 했던 양반인데 실망이네. 제가 장경태 의원한테 후원금 많이 넣어달라고 그때 부탁했는데, 여러분, 보류. 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네. 예. 아니, 뭐야 이거. 뭐 정치적인 희생양 하나 찾아가지고, 에? 그냥 이번 선거 패배에 어떤, 희생양 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편리하게 넘어가겠다는 거야. 뭐야? 니들이나 잘해. 참나. 아니, 검찰개혁은 잘했다니까. 열심히 했어. 에? 공수처 설치하고, 에? 검찰 수사권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80점 정도는 줘도 돼요. 에? 아니, 국민들이 칭찬하는 거 가지고는 그냥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왜 그거를 지금 와서 뜬금없이 후회하고 그러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에?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개혁 문제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값 폭등하고, LH 사태, 정부가 사전에 위험 경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민주당이 사실은 이 투기 세력 잡아달라고 국민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작 그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국민의힘이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지들이 투기 세력이면서. 좀 억울한 측면은 있지. 그러면 그 투기 세력을 앞으로 어떻게 잡고, 부동산값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이낙연 대표한테나 쓴소리를 좀 하세요. 국민들이 아무 관심도 없었던 무슨 뭐 갑자기 사면론 들고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뭐 그거에 관심이 있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이런 곳에서도 이제 난리 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의 뭐 그죠? 뭐 좀 외곽의 친구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뭐 민주당을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옹호하지는 않지만, 아니, 저도 화가 나는데 이 당원들도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글들이 남기고 있다네요. 초선 의원들 도대체 무슨 총질이냐? 지리별렬. 스스로 망하자는 거냐? 초짜들이 큰 소리는 왜 내냐? 이번 선거에 뭐 크게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그건 아니에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홍익대 이제 그 미대, 거기 이제 그 박형준 이제 그 후보의 딸, 그거 문제 막 지적하다가 같이 저희랑 같이 막 고소도 당하고, 홍익대에 가서 막 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갑자기 똥을 싸고 그래?
김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갑자기 조국 이야기를 꺼냈다면서요? 예.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불법 여부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민주당에서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단 뭐 불법 여부는 재판이 끝나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민주당이 조국을 뭐 언제 방어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에? 검찰을 비판한 적은 있어도 그 검찰 수사하는 거 갖고 민주당이 뭐 제대로 뭐 조국 장관 방어해준 적 있냐고요. 조국 장관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거 기억 안 나요? 민주당이 이렇게 엄호를 잘해줬으면 조국 장관이 한 달 만에 물러났겠냐고. 어? 웬 뜬금없이 김혜영 씨. 아니 그러면 지난 총선 때는 그러면은 왜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그럼 그건 다 김혜영 덕인 거예요? 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조국 탓이네. 이런 김어준 씨가 뼈 때리는 얘기 잘했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덧붙였다 그러네요. 원래 선거를 지는 쪽에서는 대체로 그 선거에 가장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될 말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한다. 대체로 소심파라고 띄워주지만 이분들 말대로 하면 대체로 망한다. 아이고 맞네요. 예. 김혜영 씨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부터 생각하세요. 조국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김남국 의원은 왜 당선됐는데? 김남국 의원은 아예 조국 지킴이로 나섰는데 안산에서 왜 당선된 건데? 팩트가 안 맞잖아요. 분석이 과학적이어야 할 거 아니야. 민주당 이거 큰일 났네. 얘네들 왜 이런 데서 원인을 찾죠? 아니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건요. 에? 작년에 그럼 그냥 정부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런 거예요. 에? 정부가 일을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줍니다. 에? 근데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잘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부동산값 문제, 뭐 아파트값 계속 오르고 막 전세값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LH 사태 이런 거 터지면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보니까 못 믿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진 거예요. 엉뚱하게 오세훈이 그 표를 다 가져간 게 황당하긴 하지만 제대로 분석하세요. 정부가 실력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뭐 조국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진짜. 그 당대표는 이낙연 씨였어요. 이낙연 씨. 조국이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아이고 참. 권인숙 씨도 좀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좀 가져왔어요. 보궐선거 결과를 마주하면서 자괴감이 든다 이러는데 이분은 이제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였다. 무엇보다 성평등이 중요한 의제여야 했던 선거였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진 것 같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쓰신 것 같아요. 여성 청년들의 뜨거운 절규에 응답하지 못했던 모자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과연 여성들의 선택이 어땠을까? 권인숙 씨 한번 제대로 분석은 좀 하고 글을 쓰시는 겁니까? 봅시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이제 출구조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20대에서 그죠? 남자들은 오세훈을 압도적으로 뽑아줬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20대 여성들은 오히려 박영선을 더 뽑아줬어요.
30대도 보세요. 남자들은 오세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 역시 30대에서도 박영선 지지가 엄청 많아요. 예? 이 여성들이요. 민주당에 그렇게 등 많이 안 돌렸어요. 예? 일부 여성단체, 뭐 김재련, 뭐 이수정 이런 교수들이 막 설레발치면서 막 기자회견하고 어떻게든 이 박원순 시장 심판 선거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정작 여성들은 그렇게 많이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요. 거의 절반이야. 오히려 20대에서는 박영선 지지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은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니었던 거예요. 권인숙 씨, 아니 뭐 반성하시는 건 좋은데 이번 선거가 과연 권력형 성범죄였을까요?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였습니까? 아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김재련 변호사랑 이수정 교수 이런 사람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 심판하려고 일부러 박영선 찍었어요. 별로 찍고 싶지도 않았는데 박영선도 찍지 말 걸 그랬어. 이런 얘기 들을 거면 그냥 기권해버릴 걸. 뭐야? 아니 그냥 민주당 하도 막 그 흑색선전 당하는 게 너무 원통하고 짜증나가지고 저는 별로 찍고 싶지도 않았는데 박영선을 찍어줬다고요. 박영선 씨를 제가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이분 특히 그 소수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차별금지법 막 대놓고 반대하고 그 젠더의식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요. 뭐 TV조선 무슨 아내의 맛 막 이런 프로그램만 막 아무렇지 않게 막 나가고 그래요. 그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분들 근데 하도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흑색선전 당하는 게 막 짜증나가지고 이수정 교수 심판하려고 저는 일부러 박영선 찍어줬다고요. 권인숙 씨,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 말고도 꽤 있었나봐. 여성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고서야 20, 30대 여성들 가운데서 왜 박영선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 남자들보다 더 많이 찍었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40대도 거의 비등비등해요. 박영선 지지율이 여성들 가운데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5, 60대는 원래 그냥 보수적인 분들이니까 오세훈이 원래 그냥 이렇게 남녀 통틀어서 다 높게 나왔고 그렇게 여성들이 민주당 그렇게 심판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뭘 좀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글을 쓰세요. 화만 좀 잔뜩 낸 것 같네. 여러분, 민주당이 이제 쇄신안을 잘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뭐 이렇게 좀 뭐 진보 언론에서 이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사설 같은 거 제시하고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만 보고 정작 당원들의 어떤 그 진짜 생각들을 읽지는 못하고 섣불리 조국 핑계대고 박원순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외부 사람들 그냥 마녀 사냥 한 명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냥 돌파구 찾으려는 모습들은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 이거 내년 대선도 큰일 났습니다. 아니 본인들부터 반성을 하세요. 본인들 특히 이낙연 대표의 지난 6개월 동안 당을 이끌었던 게 하나도 무슨 민주당이 무슨 혁신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엄청 대실망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왜 조국하고 박원순 얘기만 나오는데 여러분 쓴소리 좀 남기세요. 민주당 가서 이러다가 민주당 이거 큰일 납니다. 내년 대선 어떻게 치를 겁니까? 본인들 살궁리만 하는 것 같아 벌써부터. 자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슬프죠.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진짜 강한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그 백신의 이름은 바로 개혁 백신입니다. 어설프게 무슨 중도층 마음 사로잡겠다고 뭐 사면론 이런 거 그만하고 특히 20대가 뭘 원하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전에 민주당이 20대가 진짜 원하는 것들, 특히
반값 등록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육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무상급식 이슈 선점하고 이런 것들 덕에 지난 10년 동안 젊은 층의 마음을 어쨌든 선점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한 거 하나를 더 개발을 하시라고요. 그냥 조국 장관 하나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지 말고, 응? 조국 장관이 진짜 문제였다면, 그죠? 지난 총선에서 이미 심판 받았겠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 일만 잘하면 돼요, 민주당. 검찰개혁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안은 뭔지 철저하게 다시 분석하시고, 뭐 조국 장관, 박원순 장관 핑계 대지 마세요.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네, 오늘은 잔소리로 한 20분 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저라도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물론 어떻게 저와 모든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존중합니다. 혹시 저와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얼마든지 표현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허지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